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어제 정인이 양 재판이 시작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폭발했었습니다. 어제 법정 앞에 표정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른들이 이것만 이해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아유. 네, 입양 직후부터 지속적인 학대로 결국 정인이가 숨지기까지 참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검찰은 정인이 양 양모에 대해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 양모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재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검찰은 지속적인 학대로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중력을 가해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장 씨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장 씨가 숨질 것을 알면서 위력을 가했다. 이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법의학자들도 최소한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면 기본이 10년에서 16년형이 처해지고 가중 요소가 부여시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혁진 변호사님, 네. 결국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위력을 행사하는 건 살인의 고의가 있다, 죽을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결국 앞으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 왜 처음부터 살인죄로 하지 않았는지 매우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기존의 검찰에서 그 두 양모와 양부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구속은 양모만 되어 있지만 그런데 혐의는 뭐냐면은 양모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에 아동학대 치사죄가 있어요. 그런데 치자가 들어가는 범죄는 과실치사란 이야기죠. 과실치사란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고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고 양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아요. 이게 아동학대 처벌법이 아니고 아동복지법 위반에서 그냥 아동학대죄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실치사냐 살인죄냐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건데 미필적 고의는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면서도 행했을 때에는 이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볼 때에는 뭐 중간에 이제 목격자나 CCTV나 이런 것이 있으면 훨씬 더 확실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가 어떤 상태냐 7개월째 들어가서 16개월째 그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언제부터 이런 학대가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 9개월 동안에 자기가 살았던 그 어린 아기가 살아있었던 16개월의 절반 이상을 저 사람들하고 살았는데 제가 봤을 때 미니멈 8, 9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저런 학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연히 한번 이렇게 밀었는데 애가 죽었다. 이게 과실치사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복부에 강한 둘력이 강해지면서 장기, 그것도 몸속에 있는 가장 그 깊이 있는 장기가 이렇게 훼손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실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던 게 사람이 이제 뭐 사망할 때나 몸이 안 좋거나 그렇게 되면은 배에 물이 차잖아요. 근데 복수가 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복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애기 피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여지는 여러 그 직접적으로 사망한 그런 CCTV는 아니지만 뭐 엘리베이터 그 CCTV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의사 선생님들 특히 법의학자들이 이렇게 그 피해자 상태가 단순히 그냥 우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평가가 굉장히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형량이 살인죄로 인정이 되면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언론이 정인이 양의 상태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화면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그 상황을 일일이 시청자 여러분께 다 전한다는 게 옳은지 이런 판단 속에서 구체적인 정인 상태를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 고의적으로 숨질 줄 알면서도 그렇게 위력을 가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양모 측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양모 변호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사건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일부 골절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때렸을 때 맞았던 부분하고 상관없는 부분의 골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인이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은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폭행을 해서 그쪽이 골절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됐고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실체 진실이 뭔지 밝혀야 할 게 의무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골절이 있었다. 그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복부에 심한 위력을 행사했다.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윤통수 실장님 앞으로 쟁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 위력 자체가 그 위력을 가하면서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았을 거다 충분히. 그것을 증명해야 할 텐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예. 주셨지만은 방금 저 변호사께서 이야기하는 알고서 그랬을 것 같지 않다. 여기서 알고서라는 거는 때렸을 때 죽을 걸 알고서 그랬을 예. 것 같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 부분하고 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복부의 속에 있는 이게 장기가 그 정도 충격이 가하려면 오늘 신문에 뭐 그런 식으로 발로 뭐 어떻게 했다 또 나왔던데 발로 어떻게 했다 그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했어야지 그 정도 그렇게 위력이 있어야. 됐다라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법원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근데 그게 뭐 갑자기 뭐 어디서 뭐가 떨어졌다든지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그랬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게 아니라는 또 배척할 수 있는 증거를 될 것이냐. 이런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질 것 같고요. 항상 그래요. 이제 이런 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공분이라는 거, 여론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어리거든요. 6살이에요. 예. 8개월 정도 되면은 배를 때렸다는 그 말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18개월 정도 되는 애들은 작아가지고 때릴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몸이 제일 크죠. 등이나 배나 뭐 엉덩이나 이쪽이 제일 크니까 예. 아마 그랬겠죠. 그거 보면서 정말로 끔찍했는데 이 공분이 이게 저 사람에 대한 엄벌도 중요한데 그다음 제도적 변화 그렇죠. 그다음에 더 큰 것은 사회적 분위기하고 애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로 보호해야 된다는 걸로 이어지면 좋겠다. 아마 지금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예. 저도 그렇고 이런 느낌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전에 본 화면 속에서 어제 법정 밖에서 시민 100여 명이 굉장히 분노를 했었는데 법정 밖에는 정인이 같이 아동 학대로 숨진 아이들 영정사진 12명이 함께 걸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아 대변인, 전 대변인님. 네. 뭐 조금 얘기했지만 사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게 중요할 텐데 굉장히 가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사진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저희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정인이 미안한 마음, 그다음에 이 부모님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여기 12명의 영정 사진 등등 지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런 일이 있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걸 바로잡지 못했잖아요. 윤대현 실장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쯤 궁예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궁예 관심법. 우르르 이제 몰리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 전하는 건 좋은데 왜 지금 저 양모 양부가 정인이를 데리고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찾아야 막 저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면으로 옮길 수 없는 좀 무지막지한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법
판단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여론을 모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 저렇게 됐는지, 무슨 이유로 저렇게 생떼 같은 아이를 데려다가 저 몹쓸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저런 양부 양모가 없도록 해야 앞서 우리 12명 영정사진 있던 것처럼 이런 또 다른 비극이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궁예 관시법 혹은 뭐 이 심리적인 수사 같은 거 이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 보는 화면 속에서 양부가 몰고 온 차를 두고 차를 향해서 시민들이 발길질을 하고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는데, 지금 저 모습은 양부가 재판을 받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뛰쳐가니까 많은 기자들도 따라가고 시민들 따라가고, 저건 양부가 이제 가져온 차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차를 둘러싸고 저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